이번에는 제3장 저압 전기 설비 중에서 4절 조명 설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조명 설비 같은 경우에는 총 11가지의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등기구 시설이 나와 있네요. 등기구를 설치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이 6가지가 있습니다. 시동 전류라든가 고조파, 보상 관계, 그 다음에 누설 전류, 최초 점화 전류, 그리고 전압 강화 등을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나번 같은 경우에는 가연성 재료와 등기구 간의 이격거리입니다. 가연성 재료라고 하는 것은 불이 날 수 있는 재료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게 가스라든가 또는 기름 이런 것들이 가연성 재료가 되겠죠. 이 가연성 재료와 등기구가 서로 너무 밀접하게 있으면 어떤 화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거리 이상을 이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와트수에 따라서 이격거리가 100W 이하에서는 0.5, 300W 이하 0.8, 500W 1m, 500W를 초과하게 되면 1m를 초과해서 이격을 해야지만 화재가 발생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하에 있을 때는 화재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라는 것이겠죠. 자, 다음에 조명용 전원 코드 및 이동 정선, 즉 조명용에 사용하는 전선은 무엇을 써야 되느냐라는 내용입니다. 조명용 전원 코드 또는 이동 전선은 단면적 0.75 스퀘어 이상의 코드 또는 캡타이어 케이블을 써야 된다. 단면적을 알아두셔야 되겠다. 0.75 스퀘어 이상의 코드 또는 캡타이어 케이블을 써라. 조명용 전원 코드를 비나 이슬이 맞지 않도록 시설하고 사람이 쉽게 접촉하지 않도록 시설하는 경우라면 건조한 장소, 즉 비를 맞지 않고 사람이 쉽게 접촉하지 않는 그런 장소라면 0.75 스퀘어 이상의 내열성 에틸렌 아세테이트 고무전원 전선을 사용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0.75 스퀘어 이상의 코드 또는 캡타이어를 써야 되는 거고, 비를 맞지 않고 사람이 닿을 염려가 없다라고 하면 0.75 스퀘어 이상의 내열성 에틸렌 아세테이트 고무전원 전선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콘센트의 시설입니다. 콘센트는 전기를 꽂을 수 있는 곳이 콘센트가 되겠죠. 하나하나씩 읽어보겠습니다. 콘센트는 내구성 있는 조영제에 견고하게 붙여라 라고 되어 있고요. 콘센트를 조영제에 매입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견고한 금속재 또는 난연, 절연물로 된 박스 속에 시설하여라. 다 콘센트를 바닥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바닥용 콘센트 같은 경우에 플로어 박스를 설치하거나 또는 표면 플레이트에 틀어서 부착할 수 있도록 콘센트를 시설하라. 그러니까 바닥용 콘센트를 바닥에 부착해서 시설하여라 이런 얘기죠. 인체가 물에 젖어 있는 상태의 전기를 사용하는 장소에서의 콘센트, 대부분 화장실, 욕실 이런 데를 의미하죠. 이런 욕실이나 화장실에 사용하는 콘센트는 다음과 같이 시설하여라 이런 얘기예요. 인체 감전 보호용 누전 차단기 또는 절연 변압기로 보호된 전로를 접속하거나 인체 감전 보호용 누전 차단기가 부착된 콘센트를 시설하여라. 즉 인체 감전 보호용 누전 차단기가 시설된 콘센트를 설치하는데, 이 누전 차단기는 이거 중요합니다. 외우셔야 돼요. 전격 감도 전류 15mA, 동작 시간 0.03초 이하 전류 동작형이어야 된다. 즉 누설 전류가 15mA를 넘으면 15A를 넘으면 동작하는, 그리고 동작이 0.03초 이내에 완료가 되고 전류에 의해 동작하는 누전 차단기를 써라 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절연 변압기를 사용할 때는 용량 3kVA 이하인 것을 써야 된다라는 것이고, 콘센트는 접지극이 있는 방적형 콘센트를 사용한다. 어디에서? 습기가 많은, 물기가 많은 장소에서는 이렇게 사용이 된다. 문제에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습기가 많은 장소, 접지용 단자가 있는 것을 사용하여 접지하고 방습 장치를 하여 접지를 또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콘센트에 대한 내용에서 많이 나오는 내용은 사실은 물에 젖어 있는 상태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장소에서의 콘센트 부분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번째, 전멸기의 시설입니다. 전멸기라고 하는 것은 전등을 켜고 끄는 스위치를 의미합니다. 보게 되면 전멸기는 전로의 비접지 측에 시설하고, 이거는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에 전등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는 N선이고 여기를 라인선이라고 하는데
보통 중성선을 뭐예요? 접지하잖아요. 근데 스위치는 얘랑 얘 중 여기에 설치해도 되고 여기에 설치하는데 스위치는 전멸기는 여기에 설치하라 이거예요. 여기에 설치하지 말고 여기에 설치를 하라 이런 얘기죠. 그게 비접지 측에 시설하고 접지하지 않은 측에 시설하고 분기계 폐기에 배선용 차단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배선용 차단기를 전멸기로 대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누출형 전멸기는 기둥 등의 내구성 있는 조형지에 견고하게 설치하라 라고 되어 있고 욕실에는 전멸기를 시설하지 마라. 여러분들 화장실 내에 전멸기가 없죠. 화장실 밖에서 불을 켜고 들어가죠. 그래서 욕실 내에는 전멸기를 시설하지 마라. 그리고 가정용 같은 경우에는 등마다 전멸이 가능하도록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항 같은 경우에는 공장, 사무실, 학교, 상점 이런 데는 전등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오면 여기에 교실이 이렇게 있으면 전등이 이렇게 여러 개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마다 점등할 수 있게끔 따로따로 얘도 스위치가 있고 여기에도 스위치가 있고 얘도 스위치가 있게 하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부분 조명이 가능하도록 왜 부분 조명을 해야 될까요?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그러니까 얘를 다 켤 필요가 없잖아요. 항상 얘만 얘를 켤 수도 있고 얘만 얘를 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부분 조명이 가능하도록 전등군을 구분하여 전멸이 가능하도록 하라. 그리고 여기가 창측이다 라고 했을 때 창과 가까운 전등은 따로 전멸이 가능하도록 하라. 마찬가지로 뭐예요?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여인숙을 제외한 객실수가 30 이상이 되는 호텔이나 여관 객실의 조명용 전원은 출입문 개폐용 기구 또는 집중 제어 방식을 이용한 자동 또는 반자동의 전멸 가능한 장치를 써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동 또는 반자동으로 얘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문제에서 또 많이 나오는 것은 요 4번 항목입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센서를 시설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동으로 사람이 가면 불이 켜지고 사람이 없어지면 불이 꺼지는 자동 타임 스위치를 시설해야 된다. 여관 같은 경우에는 숙박업 같은 경우에는 이 객실 입구에 1초 이내에 소등이 돼야 되고 일반 가정집 같은 경우에는 3분 이내에 소등이 된다. 여러분들 문을 열고 집에 들어가면 불이 자동으로 들어왔다가 자동으로 꺼지죠. 그러니까 3분 이내에 꺼져야 되는 거고 일반 집은 관광업 같은 경우에 숙박업 같은 경우는 1분 이내. 이거 문제에 많이 나옵니다. 1분, 3분 자동으로 소등돼야 된다. 자, 그 다음에 가로등이나 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주광 센서를 설치하여 주광에 의해 자동 전멸하도록 시설하라. 가로등은 어디 있어요? 밖에 있죠. 근데 우리가 가로등에 있는 걸 일일이 다 수동으로 끄는 게 아니라 해가 뜨면 해가 뜨면 낮에는 자동으로 꺼지고 밤이 되면 자동으로 불이 켜지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어야 된다. 몇 시가 넘어가면 아침에도 여러분들 그냥 아무 때나 불 켜지는 게 아니라 몇 시가 넘어가면 가로등이 꺼지고 또 저녁이 되면 자동으로 불이 들어오잖아요. 그러한 주광 센서를 설치해서 시설해라. 마찬가지로 이것도 뭐야?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인 거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째 옥외등, 건물 밖에 있는 등을 뜻합니다. 옥외등은 사용전압은 대지전압 300V 이하로 하라라고 되어 있고요. 옥외등과 옥내등을 병용하는 분기회로는 20A 과전류 차단기 분기회로를 하라. 이거는 이렇게 보겠습니다. 건물이 이렇게 있어요. 건물이 이렇게 있고 얘가 처마가 이렇게 있다라고 볼게요. 그러면 우리 밖에서도 전등을 사용을 할 것이고 이 안에서도 전기를 사용할 거예요. 그럼 얘는 과전류 차단기입니다. 과전류 차단기. 그럼 이 과전류 차단기가 전기가 얘한테도 공급을 할 것이고요. 얘한테도 이렇게 공급을 할 거예요. 이렇게. 얘도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옥외등과 옥내등을 병용하는 분기회로는 20A 과전류 차단기로 분기회로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20A 분기회로로 써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두 번째, 옥내등 분기회로에서 옥외등 배선을 인출하는 경우
인출점 부근에 개폐기 및 과도율 차단기를 시설하여라. 요 분기회로 해서 분기되는 경우 개폐기를 또 별도로 써라 이런 얘기죠. 5개 등의 인하선 이렇게 돼서 5개 등 또는 그의 전멸기에 이르는 인하선은 그러니까 얘를 점등하기 위한 뭐 전멸기도 있을 거고 스위치 여기에 선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인하선은 그러니까 얘는 사실은 이렇게 되겠죠. 사실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럼 여기에 스위치가 있겠다. 여기에 전멸기 그럼 여기 인하선 밑으로 내려오는 요 선은 사람의 접촉과 전선 피복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공사 방법으로 한다. 그러니까 여기 공사 방법을 뭐 쓴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애자 사용 공사라든가 그 다음에 금속관 공사라든가 그 다음에 합성 수지 그 다음에 뭐 케이블 공사에 의할 수 있다. 결국에는 전선이 손상을 입지 않고 또는 사람의 피해가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공사법으로 여기를 시행한다라는 겁니다. 라번 5개 등 공사에 사용하는 기구의 시설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5개용 공사 여기를 공사하는 데 있어서 개폐기 과도율 차단기 기타 유사한 기구는 옥내에 시설한다. 이 옥내에 시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등 외에는 나머지는 다 옥내에 시설하라 이거잖아요. 전등 외에는 다 옥내에 시설하라. 뭐 개폐기라든가 과도율 차단기라든가 기타 유사 기구들은 전멸기도 마찬가지로 옥내에다가 시설을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누출하에 사용하는 소켓 등은 선이 부착된 방수, 그러니까 방수형, 그러니까 즉 방수가 되는 것으로 시설하여라 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전선을 따라서 빗물이 새어 들어가지 않도록 하라. 비가 오게 되면 이 전등 안으로 비가 들어갈 수 있겠죠. 전선에. 그래서 비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라 라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방수형으로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또 지락이 생겼을 때는 자동으로 차단하는 누전 차단기를 뭐 시설하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다. 문제에 나오기 쉬운 것은 뭐가 있을까요? 5개 인하선 등의 공사 방법으로 뭐 옳은 것은 뭐 이런 거 충분히 나올 수가 있겠죠. 자, 다음에 전주외등을 보겠습니다. 전주외등 가로등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가로등.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나다니면서 볼 수 있는 그런 가로등을 볼 수 있겠다. 대지전압은 300V 뭐 이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명기구 및 부착 금고에 보시게 되면 광원이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시라든가 그 다음에 글로브가 붙은 것을 글로브라고 하는 것은 광원이 이렇게 있으면 얘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얘를 가시라고 하고요. 얘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거 글로브라고 해요. 유리로 되어 있는 거. 유리는 아니고 뭐 플라스틱, 투명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글로브. 얘는 갓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원이 손상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갓이나 글로브를 써라 라고 되어 있고 도체의 단면적은 0.75 스퀘어 이상이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배선을 할 때 기구의 인출선은 등기구의 인출선은 0.75 스퀘어 이상이어야 되고 배선은 2.5 스퀘어 이상의 절연 전선을 써야 되고 이때 사용할 수 있는 배선 방법은 케이블, 합성수지, 금속광은 어디에서? 가로등에서. 가로등에 다시 얘기할게. 가로등에서 대지전압은 300V 이하여야 되고요. 광원이 손상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갓이나 글로브가 붙은 것을 써야 되고 등기구의 도체 단면적은 0.75 스퀘어이고 이 등기구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 등기구에서 등에서 인출되는 선은 0.75 스퀘어 이상이어야 되고요. 그럼 등까지 전선이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이거 뭐라고 해요? 배선이라고 해요. 이 배선은 2.5 스퀘어 이상의 절연 전선을 써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때 여기에 배선에 사용되는 공사 방법은 케이블, 합성수지, 금속관 공사에 의해 할 수가 있겠고 이 배선을 지지하는 지지점간 거리는
1.5m 이하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누전 차단기는 가로등, 보안등, 조경등에 시설하는 방전등에 공급하는 전류의 사용 전압이 150V를 초과하는 경우에 다음에 따라 시설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네요. 전류에 지락이 생겼을 때 자동으로 전류를 차단하는 장치를 각 분기회로에 시설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누설 전류로 인하여 누전 차단기가 불필요하게 동작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가로등, 보안등, 조경등의 금속재 부분에 적재 공사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1kV 이하의 방전등이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서 말하는 1kV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저압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1kV 이하다라고 해서 이 전등이 1kV용 등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저압용 방전등. 방전등이라고 하는 것은 형광등도 방전등이죠. 가스라든가 기체나 또는 증기에 방전에 의해서 빛이 나는 광원들을 우리는 다 방전등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쉽게 여러분들 그냥 형광등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1kV 이하의 방전등이다라고 하면 그냥 형광등도 1kV 이하의 방전등이잖아요. 그래서 형광등이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관등계를 사용 전압이 1kV 이하인 방전등은 옥내에 시설하는 경우, 그러니까 형광등은 옥내에 시설하는 경우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전류의 대지 전압은 300V 이하여야 한다. 대지 전압은 300V 이하여야 된다. 그러니까 방전등은 대지 전압 300V 이하여야 된다. 방전등용 안전기라고 되어 있네요. 안전기라고 하는 것은 전등이, 그러니까 방전등이 켜지기 위해서 필요한 설비들을 그냥 안전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방전등용 전용 변압기도 안전기예요. 방전등이 켜지기 위해서 도와주는 것 다 안전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안전기는 조명기구에 내장되어야 되고요. 방전등용 안전기를 물기 등이 유입될 수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 방수형은 써야 된다. 다 맞는 내용인 거죠. 방전등용 변압기도 안전기의 한 종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방전등용 변압기 같은 경우에 어디에서 많이 써요, 여러분들? 경기장 이런데 엄청나게 큰 조명이 필요하죠. 여기에 변압기가 전용 변압기가 필요하다. 이것은 방전등용 변압기는 사용 전압이 400V를 초과인 경우에는 방전등용 변압기를 써야 된다. 그러니까 방전등용 변압기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 변압기는 절연 변압기를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배선 보겠습니다. 관등회로에 대한 배선은 2.5스퀘어 연동선을 써야 되고 캡타이어 케이블을 쓸 수 있고 케이블을 쓸 수 있다. 즉 관등회로에 사용되는 전선은 2.5스퀘어 연동선, 그리고 캡타이어 케이블, 그리고 케이블을 쓸 수가 있습니다. 배선 방법으로는 전압에 따라 다르네요. 400V 이하에서는 이러한 방법의 배선 방법, 애자, 합성수지 몰드, 합성수지관, 금속관, 금속몰드, 가유전선관, 금속 덕트, 버스 덕트, 라이팅 덕트, 플로 덕트, 셀룰러 덕트 케이블을 쓸 수가 있고, 400V 초과할 때는 이런 것들을 쓸 수가 있겠다. 그럼 400V를 초과할 때는 합성수지관, 금속관, 가유전선관 케이블을 쓸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뭐만 외우면 돼요, 여러분들? 이걸 다 외울 수가 없잖아요. 400V 이하에서는 그냥 다 웬만한 거 다 쓸 수 있구나. 다 쓸 수 있구나. 400V가 초과하게 되면 쓸 수 있는 게 합성수지관, 금속관, 가요전선관, 케이블 요 네 가지를 쓸 수 있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설 장소별 구분에서 보시게 되면 전개된 장소에서는 이러한 공사 방법으로, 점검할 수 있는 은폐 장소는 금속몰드 공사로 할 수가 있겠다. 세 번째, 이 관등회로를 방전등을 애자 사용 공사로 할 경우에 어떠냐 이거죠. 이것 결에는 뭐 애자 공사 다 했잖아요. 애자 사용 공사 똑같다. 애자가 이렇게 있다라고 보면 전선이 이렇게 지나가겠죠. 내용은 다 똑같아요. 얘와 얘 간의 이격거리 6cm, 조형제와 이격거리 2.5cm 이거잖아요.
요 애자 간의 간격은 2m 이하. 그렇죠? 얘가 만약에 400V 초과 물기가 있다라고 하면 요거는 12cm고 여기는 4.5cm. 이걸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신 거죠. 자, 근데 다른 거 요거 하나 있어요. 600V를 초과하는 경우에 600V를 초과하는 경우에 이게 1m가 아니라 2m가 아니라 1m가 돼요. 얘가 600V 초과의 경우에는 1m가 된다라는 것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진열장이라고 되어 있네요. 진열장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의 내부 관등회로의 배선 같은 경우에는 지지점간 거리가 1m 이하이다 라는 것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접지 같은 경우에 방전등용 안전기 외암이라든가 전등기구의 금속재 부분에 접지 공사를 해야 된다. 그런데 다음 같은 경우는 접지 공사를 안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대지전압이 150V 이하인 것을 건조한 장소에 하는 경우라든가 사용전압이 400V 이하인 것에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는 건조한 장소, 그리고 사용전압 400V 이하에서 2차 단락전류 혹은 회로의 동작전류가 50A 이하인 것으로 안전기 외암에 넣고 이것을 등기구와 정구적으로 접촉하지 않도록 시설한 경우는 접지 공사를 안 해도 된다. 문제에서 이거 출제입니다. 사용전압 400V 이하에서 2차의 단락전류가 50mA 이하일 때 접지 공사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또 사람이 쉽게 접촉되지 않도록 시설한 경우도 접지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숫자들이 문제에 출제가 되기 때문에 숫자들을 조금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셔야겠습니다. 다음에 네온 방전등입니다. 네온 방전등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밤에 시가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네온 사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네온 방전등은 네온 사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네온 사인은 적용 범위를 보겠습니다. 네온 방전등을 옥내, 옥측, 옥외에 시설하는 경우 네온 방전등에 공급하는 전류의 대지전압은 300V 이하이다. 네온 방전등의 대지전압은 300V 이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네온 변압기를 쓴다 이거죠. 네온 변압기를 쓰는데 네온 변압기 2차 측에 직렬 또는 병렬 접속하여 사용하지 말아라 이거죠. 이것을 회로로 그려보게 되면 여기에 네온 변압기가 이렇게 있다라고 봤을 때 얘를 또 다른 네온 변압기를 이렇게 직렬로 접속하여 사용하지 말고 또 마찬가지로 병렬로 이렇게 해서 사용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네온 변압기는 2차 측을 변압기를 직렬 또는 병렬로 접속하지 말고 각각 사용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네온 변압기를 우선 비가 맞을 수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외형을 써라. 관등회로의 배선을 보시게 되면 전선은 네온관 전선을 써라. 네온관용 전선을 써라 라고 되어 있고 배선은 외상을 받을 우려가 없고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없는 노출 장소에 시설을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네온 전선 간에 애자 사용 공사를 할 때 이게 뭐예요? 애자 사용 배선이잖아요. 애자 사용 공사를 할 때 조형제의 이격거리 또는 다음과 같이 시설해라. 애자 사용 공사 전선 상호관거리 6cm잖아요. 60mm나 6cm나 같은 거죠. 애자 사용 공사 전선 간의 이격거리 다 뭐예요? 6cm예요. 전선과 조형제 간의 이격거리 이거 다르네요. 그렇죠? 이거 우리는 애자 사용 공사에서 전선과 조형제 간의 거리 얼마였어요? 2.5cm였잖아요. 근데 네온 관용 전선, 즉 네온 방전 등에서는 전압에 따라서 다르더라 이거죠. 얘가 6kV 이하에서는 2cm, 9kV 이하에서는 3cm, 9kV를 초과할 때는 4cm 이상 이격할. 요게 좀 다르네, 그죠? 애자 사용 공사에서 네온 방전 등의 애자 사용 공사를 할 때
전선 간의 이격거리는 똑같아요. 근데 조형제 간의 이격거리가 다르다. 원래는 2.5cm였는데 얘는 전압에 따라 6kg 이하면 2cm, 9kg 이하면 3cm, 9kV를 초과하게 되면 4cm다라는 것 기억을 해 주시고, 지지점 간 거리 1m 이하로 할 것. 원래 애자 사용공사가 몇 m였어요? 2m였잖아요. 내 네온 방전등은 지지점 간 거리가 1m 이하로 한다. 어디에서? 애자 사용 배선에 의할 때. 그러니까 다른 것들을 여러분들 구분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9번째, 수중 조명 등. 그러니까 수중 조명은 물 밑에 있는 그런 조명이 되겠습니다. 이 수중 조명 같은 경우에는 절연 변압기를 사용하라 라고 되어 있고, 이때 절연 변압기 1차 측 전압은 400V 이하이고 2차 측은 150V 이하여야 된다 라고 되어 있고, 중요한 거, 수중 조명 등용 변압기는 뭐하라? 접지하지 말아라. 대부분 우리가 다 공부했던 것들은 다 뭐였어요? 접지하라, 접지하라, 접지하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수중 조명 등용 절연 변압기 같은 경우 2차 측을 접지하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다. 그렇죠? 접지하지 말아라.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의 시설을 보시게 되면 2차 측 전로의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각극에 설치하라 라고 되어 있고, 절연 변압기 2차 측 전로의 사용 전압 30V 이하인 경우에는 금속재 혼촉 관지판을 설치하고 접지공사 해라 이런 얘기네요. 2차 측 전로의 사용 전압이 30V 이하인 경우 1차 건선과 2차 사이에 금속재 혼촉 방지판을 설치하고 접지공사 해라. 여기는 접지공사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뭔 차이예요? 절연 변압기 2차 측 전로는 접지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전압이 2차 측 사용 전압이 30V 이하라면 1차 측과 2차 측이 서로 닿지 않은 혼촉 방지판을 설치하고 2차 측의 접지 공사를 하라 이런 얘기예요. 언제? 30V 이하일 때. 네, 사용 전압이 30V를 초과하는 경우라면 전격 감도 전류 30mA 이하의 누전 차단기를 시설하여라 이거네요. 그럼 여기에서 수중 조명 등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절연 변압기를 써야 된다. 1차에는 사용 전압이 400V 이하여야 되고 2차는 150V 이하여야 된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절연 변압기 2차 측엔 접지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2차 측 사용 전압이 30V 이하이면서 1, 2차 측 혼촉 방지판을 했을 경우 2차 측 접지해야 된다 이거고, 30V를 초과하게 되면 누전 차단기 설치하라 이런 얘기네요. 그 정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2차 측 배선은, 절연 변압기 2차 측 배선은 금속광공사에 의한다. 그리고 이동전선일 경우 뭐 수중에 있으니까 얼마든지 이동할 수가 있겠죠. 이때 단면적 2.5스퀘어 이상의 고무절연 클로로프렌 캡타이어 케이블을 사용하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교통신호등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교통신호등은 여러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러한 등이죠. 교통신호등 제어장치의 2차 배선의 최대 사용 전압은 300V 이하여다 라고 되어 있고, 2차 측에는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각극에 시설하고, 교통신호 회로 등은 여기에서 150V를 넘는 경우 누전 차단기를 시설하여라 이거예요. 그럼 교통신호등에서 누전 차단기를 시설해야 되는 전압은 몇 볼트이냐? 이거 150V. 대지전압 아닙니다. 사용 전압 150V를 넘는 경우 누전 차단기를 시설해라. 그리고 사용 배선이 케이블이 아니면 2.5스퀘어 연동선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선을 조가용선에 조가하여 시설하는 경우, 조가용선은 지름 3mm 이상의 아연도 철선 2가닥을 이상 꼬은 금속 선이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암기하셔야겠죠. 가공전선의 지표상의 높이를 보시게 되면 저압 가공전선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압 가공선의 높이가 도로에서는 6m였고요. 그죠? 도로에서는 6m. 또 철도에서는 6.5m. 횡단보도교 4m. 일반 장소 5m였나요? 그죠? 그거 여러분들이 그 규정에 의해서 시설하여라 이런 얘기죠. 시설물과 접근 또는 교차하는 경우에 이격거리는 0.6m를 이격을 하고 얘가 케이블이면 0.3m 이상 되어야 된다. 다른 시설물과 요 교통신호등 회로와 이격거리를 의미하게 됩니다. 교통신호등 전구에 접속하는 인하선은 지표상 2.5m 이상이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는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는 각극에 시설하라고 되어 있고 사용자가 150V를 넘는 경우에도 누전 차단기를 시설하고 또 접지 공사를 해라. 금속재에 접지 공사를 하라라는 것입니다. 11번은 비상용 예비전원 설비입니다. 그러니까 상용 전원이 정전됐을 때 사용하는 비상용 예비전원 설비를 수용하는 장소에 시설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비상용 예비전원 설비의 전원 공급, 그러니까 수동으로 할 수도 있고 또는 자동으로 전원 공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자동 전원 공급은 절한 시간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무순단, 순단, 단시간, 보통, 중간, 장시간, 차단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비상용 전원이 상용 전원과 병렬 운전되지 않도록 시설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 부하 측에 비상용 전원이랑 상용 전원이 동시에 전력 공급할 수 없도록 하라라는 것이죠. 즉, 이 동시에 병렬 운전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시설하여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 4절에서는 우리가 조명에 대해서 다루었고 마찬가지로 용어나 문장이 어려운 내용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숫자 이런 것들을 다 암기하셔야 되기 때문에 어렵죠. 그죠? 근데 이것을 다 암기하실 때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교재들을 그대로 이렇게 색깔을 칠해서 해 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여러분들이 교통신호 등에서 외워야 될 것들을 따로 한쪽에 메모 이렇게 해놓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교통신호 등 최대 사용자나 300V 이하 사용자의 150V 넘는 경우 누전 차단기를 시설해야 된다. 케이블이 아닌 경우 공칭단면 2.5스퀘어 연동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중요한 그 내용에서 중요한 부분만 따로 이렇게 메모를 해 놓으시면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시는데 조금 더 용이하고 또 자료를 찾아보는 것도 또 더 쉽기 때문에 교재에 이렇게 밑줄 치는 것도 좋지만 별도의 또 정리 노트를 만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